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일하는 몽당 연필님과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10월의 마감 월간 상승률 탑 30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 몽당 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과외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목이 쉬신 거 아니에요? 1대1 과외를?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 몽당 연필입니다. 다시 한번 될까요? 다시 하세요.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기분 좋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분들만 모셔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몽당연필님한테 과외받은 제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10분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잘 이렇게 주식 잘 배워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는 거는 좀 도움은 되지만 좀 더 1대1로 멘토링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문의 전화 주셔갖고 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0월의 월간 상승률 탑 30 할 건데요. 특징 짚어주시죠. 오늘 11월 4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요. 11월 4일 날 찍고 있고, 그리고 저 상승률은 10월 말까지 상승률. 네, 맞습니다. 일단 10월에 가장 많았던 섹터는 미디어 관련주라고 묶을 수 있는 미디어 엔터 컨텐츠 게임 메타버스 라인들이었습니다. 30개 중에 10개가 이 종목에 들어왔고, 나머지가 원전 관련주가 4개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전체적으로요. 10월의 월간 상승률 1위는 위메이드인데요. 161%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위메이드에서 로직을 걸었던 건 아이템의 현금화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든지 플레이 투 언 전략이라고 게임 섹터 대부분들이 이 같은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 초 오늘자로서는 게임 관련 섹터 내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롱숏의 개념인지 NC소프트는 그만큼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가총액 1위를 가져갔던 NC소프트의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가총액 1등 게임은 크래프톤, 그 뒤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같은 움직임을 보면은 게임 업종 내에 완전히 DNA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MP라는 신규 상장주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MP의 모회사는 위즈웍 스튜디오입니다. 그 위즈웍 스튜디오는 최근에 컴투스와의 지분 관계가 있었고요. MP, 위즈웍, 컴투스, 게임빌까지 전체적인 게임 관련 회사가 종합 미디어 회사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오에이지 홀딩스 107% 움직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게임의 암호화폐 대체 불가 토큰을 접목시키는 모습 때문에 시장의 부각을 같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게임빌입니다. 지금 4개 종목이 이야기했는데 3개 종목이 게임주입니다. 게임빌도 코인원을 지분을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플랫폼과의 조인을 가져갔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게임빌과 컴투스 라인들, 위메이드의 위믹스, 그 다음 카카오 게임즈의 클레이튼의 카카오,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에 덱스터가 있습니다.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출한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수급적으로 바탕이 됐던 건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 ETF가 출시가 되고 이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근 10월달 한 달간 시장의 주도 섹터에 가져갔던 미디어 섹터들을 확인을 해보면 메타버스 4종에 다 포함된, ETF에 다 포함된 종목들이 엔터 3사들, 그 다음에 덱스터,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나 기본적인 수급이 바탕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확산을 가져갔던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메타버스라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자는 좀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왔을 때 그게 초기에 형성되는 모습과 이것들이 기관 쪽에서 ETF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수급이 붙었을 때의 파괴력을 우리 메타버스 관련 ETF 생성 이후에 순환매 과정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말 그대로 무슨 대체불가 토큰 ETF가 나온다든지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 ETF가 나왔을 때 그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을 열심히 빨리 찾아내서 공통된 종목군을 보는 것도 하나의 확률이 높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위에 다원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72% 움직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11월 4일자로 원전 관련주가 그 전부터 큰 폭으로 움직였지만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려가는 이상은 여긴데 현실은 여기고 맞춰갈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는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원전 쪽에 힘을 다시금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 이어서 11월달 초반도 원전 관련주가 여전히 순환매를 잘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0월달에 60%나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같은 로직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들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 쪽을 뽑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 쪽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한 이후에 전반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탄력적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이런 투자 자산 쪽에 여전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자로 FOMC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용은 거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서 인플레이션은 지켜보겠다, 유동적이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상은 연말 정도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이것도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이 상승률의 섹터를 보면은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2차전지 소재 중에 양극재 라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5%대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주 섹터도 한쪽의 부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위에 뉴프렉스라고 59%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인쇄 회로기판 사업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회로기판 사업자인데요. 뉴프렉스를 이제 메타버스랑 조인이 되는 이유는 오큘러스의 이 기판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하드웨어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종목으로 뽑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이 국내에서는 LG 이노텍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장 조그만 종목에서는 뉴프렉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움직임들이 나오고 아주 작지만 하드웨어 쪽의 움직임도 LG 이노텍이나 뉴프렉스 같은 개별주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입니다. 58% 상승했고요. 미술업계도 지금 대체불가 토큰의 흥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MBC가 뜬금없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말 그대로 무야호 NFT가 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NFT 관련주 내에서도 움직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 주식 투자자는 이게 너무 흑과 백의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일단은 공부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이 암호화폐를 넘어서 메타버스를 넘어서 최근에 NFT까지 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진파워 10월달에 51% 원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마지막 30위에 45%나 움직여서 원전 관련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10월달은 이렇게 미디어 섹터 관련주, 미디어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NFT 움직임이 원활히 움직였고요. 원전 관련주가 여전히 움직였고 11월 초에 오늘자의 느낌은 미디어 섹터가 살짝 차익거래 나오는 느낌이 살짝 나오고요. 원전 관련주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오늘 3,000, 코스닥은 1,000, 3,000, 3,000 계속 퐁당퐁당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마감 분석하시면서 계속
글로벌 쪽과의 비교, 그리고 거래소 차트 지수를 보고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거래소 지수의 차트는 60일선 하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코스닥 차트는 그래도 60일선에 붙이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1월 달에도 시가총액 상위주 섹터의 움직임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섹터에서 반도체랑 자동차를 크게 두 부분만 봤을 때는 최근에 기아차의 움직임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면 시가총액 대형주에서는 자동차가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1월 초의 상황입니다. 10월 달은 미디어와 원전이었고 11월 초의 모습은 원래 시장의 부각을 받았던 데가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약간의 이제 개별주 장세의 느낌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률 탑 30을 통해서 10월달 또 11월 초까지 어떤 업종 테마가 좋은지 정리를 해줬고, 그 정리된 것들은 미디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터나 게임, 메타버스, 원전, 이 네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엔터, 게임, 메타버스, 원전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업종 테마를 꼽으라면 바로 이거 뭘까요? 저는 게임도 여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끌고 갔던 종목이 제자리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여기서 도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요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 라인에서만 잘 버텨주면 중간단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치고 올라오고 더 하위 순환매가 다시 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서 게임주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시장의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 정도는 여전히 연결이 된다. 네, 좋다고 생각하고요. 원전 관련주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주권 하나만 또 체결되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입니다.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는데 세 개를 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게임, 메타, 원전 다 좋다. 그럼 어쨌든 10월 달에 좋았던 상승률 탑 30에 있었던 업종 테마 말고 새롭게, 아직은 상승률에 끼짬밥은 아니지만 한 11월 중순 말 되면은 얘네 좀 상승률에 막 이름 좀 채우고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하고 있는 업종 테마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테마입니다, 테마. 네, 테마. 지금 중국발 여러 가지 막 요소수 이야기 나오고, 요소수가 물류를 건들고 비료를 건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것도 음식료 섹터도 건들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이것들이나 동시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인건비를 올려주는데도 생각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식시장에 똑같은 로직으로 대입하면은 키워드가 한 2개 정도 뽑힐 것 같아요.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섹터 자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성격의 움직임이 원래 크지 않았던 섹터라서 업종보다는 테마 쪽으로 보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고요. 어느 날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처럼 막 로보로보나 로보스타, 로보티즈, RS 오토메이션, 포스코 ICT, SM코어, 고인테크, 이런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이나 무인화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배경은 인건비 상승, 정상화, 이런 쪽에 이제 문제로, 소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어떤 업종 테마가 움직이느냐가 당연히 달라지죠. 근데 이제 10월 달은 다 아시다시피 지수가 조정받은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라면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게 이제 종목이 큰 종목들이 많은 업종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10월의
상승률에는 지수가 빠진 나머지 그런 애들을 끼지 못했고, 조금 더 걔네들보다 지수가 약한 뭐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원전 이런 애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수랑도 상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 또 어떤 업종이 좋은지,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이 순서에 의해서 한번 저희 이세무사 TV 마감 방송, 그리고 매주 하는 우리 몽당연필님의 주간 상승률 탑 30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작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인사하니까 그래도 또 정리하면, 물론 매주 뵙지만 저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장은 항상 빠르잖아요. 항상 지금 시점이면 내년을 바라봐야 되니까 지금 뭐 2달이 남았지만 거의 올해의 움직임은 큰 폭의 뭐 조정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생각을 해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새해 원년의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거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회복되는 거. 근데 뭐 또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건 비용단의 노출 같은 것들, 아니면 수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비교를 해서 업종별로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간추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은 Q가 늘어나는 게 긍정적. 근데 원자재 단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돼. 누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민간 공영 Q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동안 이건 떨어져야 돼, 이런 것처럼 연말 잘 준비할 때 업종별로도 가장 우리가 이 산업을 볼 때 가장 편안한 공식인 PQC 공식을 한번 넣어보셔서 큰 이제 그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상승률 탑 30을 통해서 본 10월의 업종 테마 정리, 그리고 11월의 예상 강세 테마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개미 이세무사 TV의 이정윤 세무사, 그리고 김윤철 몽당연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